자, 또 이어서 가볼게요. 우리는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형태인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경우의 수 문제는 자, 순서가 정해진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테크닉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 테크닉을 쓸 수가 있냐면은 최단 경로 문제입니다. 최단 경로 문제. 자, 최단 경로 문제는 자, 우리는 얘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게요. 첫 번째,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뭐가 익숙해지시면 좀 빠르냐면은 맞습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시는 게 이제 좀 빨라질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억지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눠 주셔야 돼요.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 그 케이스를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빠뜨리고 챙겨갈 수 있어서 자, 이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얘는 그냥 우리는 이름하여 길찾기라는 이름하에서 그냥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더하기만 좀 실수 안 하고 찾으시면 됐습니까? 그럼 이 길찾기가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단 경로 문제는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위해서 자,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얘를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장애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좀 키워볼게요. 자,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 문제입니다. 그럼 그거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요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얘는 이렇게만 안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단 거리 문제란 말은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이쪽 방향으로 가든지 이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겁니다. 백 하셔도 안 되고 밑으로 내려가셔도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어떤 경로를 잡든지 간에 그렇죠? 어떤 경로를 잡든지 간에 옆으로 몇 칸을 가야 되는 걸까요? 이 상황이라면 옆으로 4칸을 가시면 되는 거고 있습니까? 위로 몇 칸을 가시면 되는 거죠? 3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카드를 준비합니다. 옆쪽 화살표가 있는 카드 4장이랑 위쪽 카드 3장이 있는 카드 총 7장을 가져와가지고 일렬로 쫙 나열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옆으로 4개죠. 위로 3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면 되죠. 요렇게 만약에 나열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겠다는 거죠? 옆으로 위로 옆으로 이런 게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는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 총 7칸을 가야 되는데 옆으로 4칸 가셔야 되고 위로 3칸 가셔야 됩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장애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되겠죠? 자, 근데 장애물이 생기면 우리가 좀 골치가 아픈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길찾기라는 아이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길찾기가 뭐냐? 자, 지금 자, 요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위에 거 보죠. 밑에 거 봅시다. 자, 밑에 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요게 1이라고 썼죠. 요 1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게 한 가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1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는 뭔 거죠?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게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1이 있죠. 여기에 1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2라고 써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왜 두 가지냐면은 이쪽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서 올라가려면 일단은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도착을 하는 게 한 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한 가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여서 두 개를 더하셔서 그쵸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10가지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10가지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은 여기에 도착해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도착해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4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6가지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온다? 요거 2가지를 더해서 10가지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써가면서 35, 그럼 결국은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35가지입니다라고 해주시는,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겠다 이겁니다. 길찾기.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부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길찾기로 해결을 하시자 이겁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다 이겁니다. 자, 연습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다.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죠. 그럼 일단 얘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A에서 C를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C에서 B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셔야 되는 거냐면은 A에서 C를 갈 거니까 요 사각형에서 A에서 C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데 갔다가 빽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얘는 실제로는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두 종류밖에 없는 거죠. 최단 거리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얘는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얘를 일일이 세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A에서 C까지 가는데 장애물 없잖아요. 총 몇 칸 가야 되죠? 4칸을 가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고 옆으로 몇 칸 가야 되죠? 2칸 가야 되니까 2팩토리얼, 밑으로 몇 칸 가야 되죠? 2팩토리얼. 하면 C까지 간 겁니다. 이제 C에서 B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럼 C에서 B까지 최단 경로니까, 최단 거리니까 얘도 역시 요 사각형에서 C에서 B까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4칸을 가야 되니까 4팩토리얼이고 그렇죠? 옆으로 2칸, 밑으로 2칸. 하신 거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를 곱해서 답을 내시면 된다.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시면 된다. 어떤 건지 되시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쵸? 그럼 C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는 바로 세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A에서 그냥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합니다. 됐습니까? 거기서 빼버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 A에서 C를 갔다가 B를 가는 거를 계산해서 빼버리시면 C 안 가는 거겠죠. 됐죠? 그럼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건 장애물이 없는 케이스죠. 전체 옆으로 몇 칸 가야 되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에 하나, 둘, 셋, 네 칸. 그렇죠? 총 9칸을 가야 되는 겁니다. 9팩토리얼. 근데 옆으로 몇 칸 가야 되는 거죠? 옆으로 5칸, 위로 4칸.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서 뺄 겁니다. 맞습니까? A에서 C로 가는 거. A에서 C로 가는 건 따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얘는 자 여기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입니다. 그럼 얘는 총 몇 칸 가야 되죠? 4칸 가셔야 되는 거죠. 옆으로 2칸, 위로 2칸. 곱하기 이제 C에서 B로 갈 거니까. 그렇죠? 요 사각형이죠. 총 몇 칸 가야 되는 거죠? 5칸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옆으로 몇 칸? 3칸. 위로 2칸을 가시는 거를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일이 세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편하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애물 없을 때는 칸도 많아서 세기가 좀 귀찮아요. 길찾기로 가기에. 됐습니까? 물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됐습니까? 일단은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자 이겁니다. 자, 근데 자 여기 봅니다. 장애물이 여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물이 있는 경우인데 얘는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그렇죠? 요 장애물은 좀 쉽게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또 세시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얘는 어디만 뚫려져 있냐면은 여기에 포인트 하나만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까 위에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요 포인트를 C라고 하고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중에서 C 포인트만 안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위에 있는 요 패턴의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셀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A에서 B까지 가는 그냥 전체를 계산한 뒤에, 됐습니까? 빼버리시면 되겠죠. 우리가 C라고 잡아놓은 거. 갔다가 B. 여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만약에, 근데 이렇게 간 건 여기에 카운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못 가니까 빼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을 세우시면 총 몇 칸 가야 되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10칸을 가셔야 되는데 6칸, 4칸 가시는 거다. 맞습니까? 6칸, 4칸 가시는 거다. 여기서 뺄 건데,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A에서 C로 가는 거죠. 요 사각형을 보셔야 되는 거죠. C까지 가려면 총 몇 칸 가야 되죠? 5칸 가야 되고, 그렇죠? 3칸, 2칸이죠. 곱하기 하기를 이제 C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도 5칸 가야 되는 거죠. 3칸, 2칸. 이렇게 산수만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요거 이해되셨죠? 요거는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는 자, 요런 거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좀 키워볼게요. 됐습니까? 자, A에서 B까지 갈 겁니다. 됐습니까? 이 장애물은 우리가 뭘 빼고 이게 힘들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좀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요 박스를.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실제로 갈 수 있는 부분만
쫙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는 못 가니까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요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갈 수 있고 그쵸. 뭐 일단 여기서는 요렇게 되시겠네요. 해 놓으시고 나서 그쵸. 여기서 요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박스는 여기서 요렇게 그쵸. 뭐 겉 테두리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요렇게 가시고 그쵸. 여기서는 그냥 쭉 해서 B에 골인하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얘는 여기도 좀 장애물이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해당됩니다. 네모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다. 됐습니까? 사각형이 중간에 잘려 있다. 이런 것도 그쵸? 장애물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이제는 카운팅을 해볼게요. 이거는 카운팅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라고 쓰면 되죠?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한 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여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는 두 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여기도 갈 수 있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가려면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오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가지죠. 요까지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요까지는 몇 가지일까요? 여섯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가지죠? 한 가지죠. 됐습니까? 요까지는 몇 가지? 네 가지죠. 그럼 요까지는 몇 가지죠? 열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 가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못 내려가니까. 그럼 여기가 여섯 가지니까 요까지 가는 것도 여섯 가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가는 거 총 16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16가지죠. 여기는 16가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향이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6가지. 여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 16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32가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몇 가지일까요? 그래도 16가지.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요거 두 개 더 하시면 48가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몇 가지? 여기는 요렇게 내려가는 거 32가지. 그렇죠? 그럼 요거 합하면 80가지. 그럼 여기도 80가지고 여기도 80가지죠. 그래서 경우수 정답은 몇 가지? 80가지 이렇게 되십니다. 요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되겠죠? 중간중간 산수도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 이거 뭐 공식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게 대각선 가지고 꼭 지나는 점 찾아가지고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여기 하는데 그거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게 또 일반화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세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 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요건 한 번만 익숙해지시고 나면 그렇죠? 잘 안 까먹는 방법이고 언제 어디서든 쓰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나열 파트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나열 파트는 자, 요렇게 오늘 한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자, 순서가 정해진 경우랑 최단 경로 문제가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열과 관련돼 있는 패턴들 쭉 살펴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이웃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은 순서대로 하면 다각형 순열을 먼저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색칠하기 문제. 그렇죠? 머릿속으로 쫙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권과 빈칸을 이용한 중복 순열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한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이제 우리는 누구? 나열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어서 뽑기와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됐습니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서 할게요. 자, 이제 다음 테마입니다. 얘는 자, 뽑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뽑기. 됐습니까? 자, 뽑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컨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쓰기로 했습니다. 컨비네이션. 됐습니까? 요거 이제 뽑는 겁니다. 택한다, 뽑는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1학년 때 한 거에서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했습니다.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어떤 계산의 테크닉을 쓴 거죠? 그쵸? NCR이라는 계산을 할 거고 우리는 얘를 조합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좀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면은 역시 다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중복 허용하여 중복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어떤 계산을 하시면 되느냐면은 NHR이라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쓸 겁니다. 왜냐면 이거 안 쓰면 계속 C라는 개념만 가지고 가져가시면 이거 N, N과 R을 잡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지십니다. 안 쓰고 가실 수도 있는데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중복 조합이다라고 부르신다 이겁니다. 자, 뽑기의 두 개의 큰 테마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뽑는 거. 됐습니까? 서로 다른 알개를 뽑는 거. 그쵸? 이거는 NCR이라는 계산을 하실 거고. 됐습니까? 알개를 뽑긴 뽑는데, 됐습니까? 같은 거를 뽑아도 되는 경우라면 H라는 계산을 하실 거다. 요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NCR은 그렇게 우리가 혼동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 보이는 것 중에 큰 거 앞에다 쓰고 작은 거 뒤에다 쓰면 되는데, 됐습니까? 중복이 붙은 걸 할 때는 숫자를 자, 예를 들어서 3H2를 쓸 건지 2H3도 가능하니까 2H3을 쓸 건지 그게 헷갈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방점을 둘 거냐면은 여기 R에다가 방점을 둡니다. 됐습니까? R에다가 여기 뒤쪽에 쓰는 I는 됐습니까? 뽑는 것의 개수입니다. 뽑는 것의 개수.
뽑는 것의 개수. 항상 뭘 생각하시느냐면 내가 몇 개를 뽑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개를 뽑아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요런 멘트가 보이시면 그냥 NHR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자, N과 R의 숫자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R은 뽑는 것의 개수입니다. 됐습니까? 몇 개를 뽑느냐? 됐습니까? 요것도 써놓읍시다. 몇 개를 뽑느냐? 몇 개를 뽑는가를 고민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혼동이 덜 하시게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얘를 자 한번 봅시다. 또 별로고 나머지 네 그냥 얘를 안 뽑아놨네요. 네. 여기죠.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교과서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네. 이것도 별론데. 네, 이건 나오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문제를 내가 만들면 되겠네. 뭘 고민하지? 자, 여기는 정리를 할 거니까 여기다 그냥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이라고 할게요. 과일 중에서 나는 과일을 몇 개 사고 싶으냐면은 있습니까? 과일 5개를 장 보러 간 겁니다. 사는 경우의 수. 마트에 갔는데 있습니까? 사과, 귤, 그다음에 뭐 포도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과일 아무거나 5개를 사오래요. 그쵸? 그럼 나는 어떻게 사가면 될까? 이거죠. 3개 중에서 5개를 뽑는데 같은 게 분명히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면 된다? 몇 개를 뽑아야 되죠? 5개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H.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그쵸? 계산은 어떻게 하신다? 계산은 더해서 1 뺀다. 더하시면 얼마? 7. C5. 7C5는 7C2를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 계산 어떻게 하신다? 2, 1, 7, 6 약분하셔서 21가지입니다. 요렇게 문제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되시겠죠? 자, 근데 실은 우리가 요렇게 대놓고 주면 참 좋은데 됐습니까? 참 좋은데 우리가 요거를 요 멘트를 요 문장을 적용하면서 N과 R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NHR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더 말씀해 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NHR을 쓸 수 있는 거. 자, 실제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도 NHR을 쓰지만 우리는 요거보다는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H를 써먹을 수가 있냐 하면은 자,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의 필살기입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n개의 상자는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서로 같은 굿을 R개를 넣는 경우의 수. 단 이때는 빈 상자가 있어도 됩니다. 빈 상자 가능. 자, 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도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냐면은 NHR이라는 계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쓴다라고 받아들이고 갑시다. 됐습니까? NHR. 조금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일단은 우리 지금 초보자니까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서 서로 다른 구수를 R개 넣는 경우의 수는 NHR이다. 단 빈 상자가 있어도 되는 경우에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챙겨 가셔야 되느냐면은 여기 N자리에는 뭘 쓰시느냐면은 상자의 개수를 쓰십니다. 상자의 개수. 근데 이 상자가 실은 있습니까? 서로 다른 상자여야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n개의 상자. 여기 실은 서로 다른 거라는 게 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의 개수. 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있습니까? 뭐냐면은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다른 게 몇 종류, 같은 게 몇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것의 개수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의 개수. 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반면에 여기 R에는 그렇죠? 상자 구슬로 우리가 했을 때는 구슬의 개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슬의 개수. 근데 이 구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구슬이 모두 다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되느냐면 같은 것의 개수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것의 개수. 자, 여기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상자가 3개 있습니다. X상자, Y상자, Z상자. 됐습니까? 같은 구슬이 10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빈 상자 있어도 됩니다. 빈 상자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이때 요 구슬을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물어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0개 다 X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 하나, 여기 9개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 빵개 9개, 뭐 2개, 3개, 5개 뭐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H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쵸? 앞에다 뭘 쓴다? 상자가 몇 개죠?
3개, 구슬이 몇 개죠? 10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계산 어떻게 하죠? 더해서 1 빼니까 12C. 10이고 12C 10은 12C 2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하시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빈 상자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돼. 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나씩 미리 집어넣어 놓고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 개만 집어넣으시면 된다. 여기에 7개의 구슬만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 7개는 안 들어가는데 있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미리 하나씩 넣었으니까. 그쵸? 그럼 이때도 H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상자가 몇 개다? 3개. 이번엔 집어넣어야 될 구슬이 몇 개다? 7개. 됐습니까? 계산 어떻게 하신다? 더해서 1 뺍니다. 9C 7. 이니까 9C2라는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대부분의 중복조합 문제가 여기 상자와 구슬에 대해 구슬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됐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풀립니다. 이거를 이쪽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그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R개를 뽑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풀려면 뭔가 조금 어색해집니다. 됐습니까? 즉 이런 테크닉들이 많습니다. NHR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냥 쭉 쓰시면 한 뭐 15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실 만한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디로 가셔야 되나?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요거보다는 자, 여기에 그냥 대놓고 문제가 이렇게 주는 거죠. 6개의 같은 물건을 모양이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는다. 그쵸? 상자가 몇 개다? 4개인데 모양이 다르다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X, Y, Z, W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6개의 같은 물건이니까 구슬이 6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빈 상자 있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끝났죠. H를 쓰시면 된다. 앞에는 뭐 쓴다? 상자 몇 개? 4개. 구슬 몇 개? 6개. 됐습니까? 계산은 어떻게 하신다? 더해서 1 뺀다. 9C 6. 그러니까 우리는 9C 3을 계산하시면 된다. 되시겠죠? 또 해볼게요. 자, 동일한 7개의 편지라 그랬죠. 그 편지는 똑같은 거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 우체통. 우체통이 A, B, C네요. 우체통이 서로 다른 거네요. 그럼 우리는 세팅을 이렇게 하면 되죠. 우체통이 상자잖아요. 상자가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지나 구슬이나. 그렇죠? 7개를 3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니까 H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앞에는 뭘 쓴다? 상자, 구슬, 상자 몇 개? 3개. 구슬은 몇 개? 여기에 있죠. 편지를 넣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3H 7을 계산하시면 되고 3H 7은 어떤 계산을 하면 되죠? 더해서 1빼 9C 7 이니까 9C 2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요거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됐습니까? 이번에는 6명의 유권자, 2명의 후보자인데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 각각 투표할 때 뭐라고 돼 있죠? 무기명 투표예요. 무기명 투표. 기권이나 무효는 없다. 됐습니까? 자, 무기명 투표면 6명의 유권자의 투표는 다 똑같은 거죠. 비밀 투표니까. 그럼 투표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 비밀 투표를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합시다.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두 명의 후보니까 A 후보, B 후보 상자를 준비하고 유권자들한테 구슬 하나씩 주는 겁니다. 6명이니까. 됐습니까? 그래 놓고 요거를 싹 가려놓고 한 명씩 들어가서 그죠? A 상자, B 상자에 뽑고 싶은 사람한테 집어넣는 그런 투표입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는. 됐습니까? 그러면 요 구슬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하나 5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아까 H를 쓸 수 있는 상황이랑 똑같다. 상자가 자 그럼 H를 쓸 건데 상자가 몇 개다? 2개다. 됐습니까? 구슬은 6개. 됐습니까? 자, 이 친구의 산수는 어떻게 한다? 더해서 1 뺀다. 반에다가 7C6이고 됐습니까? 7C1이니까 얘는 7가지가 나오신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우리가 기명투표일 때는 어떻게 한 거죠? CF. 기명투표일 때는 선택권의 문제였죠. 기명투표는 여기 노트를 해놓읍시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노트로 처리를 좀 합시다. 노트. 됐습니까? 자, 기명투표는 손드는 거라 그랬죠. 기명투표는 손드는 거니까 우리는 단어는 중복, 순열의 문제인데 우리는 얘를 뭘로 해결할 거다? 선택권의 문제로 해결하시는 거죠. 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렇죠? 반면에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의 문제인데 자 얘는 상자 구슬로 해결을 하시더라. 상자와 구슬로 해결을 하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자주 나오는 테마입니다.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됐습니까?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나오는 문제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해볼게요.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그렇죠? 10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무기명으로 됐습니까? 투표하는 경우 수. 그죠? 그러면 얘는 뭐 상자를 몇 개 준비하면 될까요? 3개? 3명의 후보자니까 A, B, C. 그렇죠? 후보자는 유권자는 몇 명? 10명. 그러니까 총 투표한 거에 총 그죠? 표수는 10표잖아요. 10표. 10표를 중에서 좀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신다? 3H 10을 계산하시면 되고 그렇죠? 계산은 더해서 1 빼니까 12C 10. 12C 10은 12C 2를 계산하시면 되겠다. 조금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패턴화시켜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빨강, 노랑, 파랑 공이 4개씩 각각 있습니다. 자, 공이 몇 종류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3종류가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서 6개의 공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됐습니까? 근데 색깔이 같은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됐습니까? 상자를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됐습니까? 여기는 빨강, 레드, 옐로우, 블루 됐죠? 구슬 6개 딱 준비합니다. 내가 아무 때나 6개만 가져가야 된다면 나라면 이렇게 해놓고 이 구슬을 상자에 탁 집어넣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개, 여기 3개, 그쵸?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빨간 거 2개, 노란 거 3개, 파란 거 하나 가져갈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습니까? 음, 네. 자, 근데 얘는 자 뭐라고 또 힌트가 주어져 있냐면은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한 개씩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거 안 가져가는 거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는 하나씩 미리 구슬을 던져 놓고, 즉, 빨간 거 하나,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뽑아 놓고, 세 개만 내가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상황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같은 구슬 3개를 넣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거는 상자가 몇 개? 3개, 구슬 3개. 뭐 요거는 뭐 어차피 숫자 셋셋 같은 셋셋으로 그죠? 요거 하나씩 집어넣는다는 것만 아시면 그죠?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더해서 1 빼니까 5C 3. 5C 3 얼마였죠? 암기상했는데 5C랑 같으니까. 되시겠죠? 또 가볼게요. 계속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푸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영화표 8. 자, 이거 여기서 그냥 끝난 겁니다. 4명의 학생은 다 다른 사람이겠죠. 영화 같은 거 8장 그죠? 나눠줍니다. 됐습니까?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나눠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학생들이 상자겠죠. 4명의 서로 다른 4개의 서로 다른 상자가 있어요. 뭐 X, Y, Z, W. 됐습니까? 표는 몇 개? 똑같은 거 8개가 있대요. 근데 적어도 한 장은 가져가야 된대요. 하나씩 미리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이제 요 4개는 누구한테 주든지 상관없어요. 한 사람한테 몰빵하셔도 되고. 어차피 하나씩은 다 줬으니까. 그래서 상자는 몇 개? 4개. 4H. 구슬은 몇 개? 4개.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더해서 1 빼니까 7C4. 7C4는 7C3을 계산하는 게 편하시죠? 됐습니까? 조합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딸기 주스 4종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싶다? 11병 살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힌트가 어떻게 됐어요? 오렌지는 2병 이상, 사과 주스는 4병 이상,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자, 가봅시다. 이런 것도. 그러면 상자를 준비합니다. 상자 몇 개 필요하죠? 4개. 됐습니까? 여기가 오렌지, 사과, 포도, 딸기. 11병 사갈 거니까 구슬 몇 개 준비한다? 11개. 됐습니까? 자, 이때 오렌지는 2병 이상은 사가야 된대요. 그럼 오렌지 상자에 구슬 2개를 미리 집어넣습니다. 사과는 4병 이상을 사야 된대요. 그러면 사과 상자에 구슬 4개를 미리 집어넣습니다. 나머지는 안 사가도 되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총 이제 몇 병만 더 결정해주면 되죠? 5병만 더 결정해주면 되죠. 몇 개 중에서 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서로 같은 5개의 구슬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랑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계산을 하면 된다? 4H5라는 계산을 하시면 되더라. 되시겠죠? 계산은 더하면 9에다가 1 빼니까 8C5. 8C5 대신에 우리는 8C3을 계산할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서로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 초콜릿 5개가 있고 사탕 7개 있습니다. 그 초콜릿과 사탕은 다른 종류죠. 있습니까? 자, 이때 초콜릿을 4명의 아이에게 1개 이상씩 나누어 줍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초콜릿 1개 받은 아이에게만 사탕을 1개 이상씩 나눠 주려고 한다. 있습니까?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있습니까? 요거는 원샷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봅시다. 우선은 뭐부터 나눠줄 거냐면, 자, 우리, 초콜릿이 몇 개가 있냐면, 초콜릿이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사탕은 7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같은 거 5개, 같은 거 7개. 학생은,
아이들은 4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시다. 아이들이 가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상자에 담는다라고 생각합시다. 4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X, Y, Z, W. 있습니까? 자, 초콜릿이 5개가 있는데, 됐습니까? 이 5개를 각각 1개 이상씩 나눠줄 겁니다. 그럼 이게 몇 개가 나올까? 그거부터 고민합시다. 초콜릿은 5개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 이상은 가져가야 되니까, 일단 하나씩 미리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는 얘는 지금 상황은 이겁니다. 남은 초콜릿을 누가 가져갈 거냐죠. 이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4가지 나오시는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남은 초콜릿을 가져가는 건 자, 4가지입니다. 4가지. 곱하기. 그러면 자, X가 2개를 가져갔다라고 합시다. X는 친구가.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다? 이번에는 사탕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초콜릿 2개 받았으니까 그쵸? 사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요 세 친구들이 사탕을 가져가면 되는데 또 사탕도 하나 이상씩 나눠줄 겁니다. 초콜릿 1개만 받은 아이에게만 Y, Z, W에게만 7개를 주는데 하나 이상씩. 그럼 여기도 사탕이 7개가 있는데 하나씩은 또 가져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씩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 사탕 4개를 이 친구들한테 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서로 같은 4개의 구슬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될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3H4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복조합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자,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5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 5제곱은 어떻게 되시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서로 다른 항이 몇 개가 생기느냐, 몇 종류가 있어 이런 걸 물어요. 예를 들어서 x 5제곱이라는 항도 생길 거고, 그쵸? x y 제곱에 z의 제곱. 자, 요런 항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요런 항들이 몇 개가 생겨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요걸 우리가 이제 조금 관전의 포인트를 살짝 바꾸시면, 자, 여기 X 상자가 있고, Y 상자가 있고, Z 상자가 있어요. 구슬이 5개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요 구슬 5개가 여기 다 들어가면 X 5승이라는 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으면 X제곱, Y제곱, Z라는 항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X, Y, Z라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서로 같은 구슬 5제곱이니까 5개를 빈 상자 있어도 되는 상황에서 집어넣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죠. 그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다? 3H5. 여기서 5H3이라고는 하지 않겠죠? 우리 지금 계속 앞에가 상자, 뒤가 구슬. 그것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써놓고 계산은 그 다음이죠. 더해서 1 빼니까 7C 5고 7C 5는 7C 2랑 같습니다. 되시겠죠? 또 해볼게요.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0입니다. 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물은 겁니다. 자, 여기서 1번을 보시면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퀄 10인데 맞습니까? 자,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음이 아닌 정수는 0 또는 양의 정수입니다. 0 또는 양의 정수.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돼도 상관없고 0이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해는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게 부정방정식이니까. x가 0, y가 0, z가 10. 요것도 하나의 순서쌍이 되는 거예요. 해의 순서쌍인 거죠. 아니면 x1, y1, z8 이런 것들. 이걸 일일이 세서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상자가 있는데 여기는 x고 여기는 y고 z인데 다 합해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구슬 10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00, 10이라고 하면 여기가 10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118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8개 들어가 있는 상황을 우리가 118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되는 음이 아닌 정수 해의 개수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서로 같은 10개의 구슬을 빈 상자 있어도 되는 상황에서 집어넣는 경우의 수랑 같다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신다? 3h 10. 그렇죠? 더해서 1 빼니까 12c 10이고 얘는 12c 2를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데 2번은 있습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되기는 하셔야 되는데 조건이 바뀌었죠. 양의 정수입니다.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작은 게 1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죠. 상자가 3개가 있는데 x, y, z고 합해서 10이 돼야 되니까 구슬은 10개가 동일한데 이번에는 빈 상자가 있으면 얘가 0이라고 해야 되니까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썼죠? 하나씩 미리 집어넣어 놓고 누구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된다. 구슬 7개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된다. 뭐라고 쓰시면 되죠? 3h 7이라고 쓰시면 되고 산수는 어떻게 하신다? 더해서 1 뺄 거니까 9c 7. 그래서 우리는 9c 2를 계산해 주시면 되더라. 되시겠죠? 자, 또 가봅시다. 됐습니까? 자, 음이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에 자, 음이 아닌 정수니까 무슨 말이죠? 음이 아닌 정수니까 여기는 0이 되셔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조건이 또 추가가 됩니다. A, B, C, D 중 0은 2개가 있다 그럽니다. 됐습니까? A, B, C, D 중 0은 2개입니다.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입니다. 그럼 무조건 0이 고정이니까 됐습니까? 첫 번째로 누가 0이 될 건지 0 될 친구를 뽑자고요. 얘는 그냥 뽑는 거죠.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놓고 얘네들은 그냥 0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개를 뽑았더니 C와 D는 0으로 처리합시다. 그럼 결국은 이제 뭐죠? A 더하기 B가 10이 되도록 하는데 A와 B는 0이 아닌 겁니다. 즉 양의 정수가 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상자가 몇 개 필요한 거죠? 2개가 필요한 겁니다. A와 B. 구슬은 몇 개? 10개. 근데 0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씩 미리 집어넣겠습니다. 총 8개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상자는 몇 개? 2개죠. 2H에 8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 나가면서 단계별로 가시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되실까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수면 또 뭐죠? 얘는 그냥 양의 정수인 거죠. 0이 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순서상 A, B, C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홀수입니다. 됐습니까? 홀수. A, B, C.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B, C, 12. 12보다는 다 작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곱한 게 다 홀수. 자, 곱한 게 홀수란 말은 A, B, C 모두 다 홀수일 수밖에 없죠.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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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자, 요거는 A, B, C가 12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거지. 합해서 다 12개가 돼야 된다.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상자 구수를 쓰는 것보다는, 그쵸? 상자 구수 쓰기가 또 애매하잖아요. 12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A, B, C가 될 수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1이나 3이나 5나 7이나 9나 11이 되시면 되는 거죠. A, B, C는. 근데 A, B, C가 같아져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때 요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몇 개죠? 3개죠. 아무 숫자나 3개를 뽑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1이랑 3이랑 5를 뽑았다면 자동 결정이죠. A가 1, B가 3, C가 5. 그쵸? 근데 등호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예요. 1이랑 3을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1, B가 1, C가 3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얘는? 숫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같은 거 뽑아도 되는 상황이죠.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몇 개를 뽑는 거죠? H를 쓸 건데 몇 개를 뽑는다? 3개를 뽑는데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상자 구슬로 하기가 힘든 경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계산은 더해서 1빼 9고 8C 3을 계산해 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그냥 해보시면 되고 함수 관련된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우리 이제 뽑기에서는 기존에 했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추가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중복조합을 새로 배웠는데 자, 요 멘트를 적용해서 우리가 h라는 식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 됐습니까? 요 nhr이라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중에는 상자, 구술, 다른 거, 같은 거의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죠? 두 가지 방법들을 다 익혀놓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양하게 문제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의 수 문제는 해서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접근을 했었지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접근을 했었지 라고 패턴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중복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단원 2항 정리로 넘어갈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